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타인들을 잘 이해할 때 서로 부드러운 인간관계와 물 흘러가듯 그러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외향형과 내향형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내향형과 외향형은 이제 내가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오는가, 바깥 세상에서 얻어오는가,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 얻어오는가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감각형과 직관형은 내가 정보를 얻어오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오는가. 감각형은 주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직관형은 오감도 사용하긴 하지만, 오감을 사용한 정보 수집은 좀 약하고, 육감, 6번째 감각에 의해 가지고, 직관에 의해서 정보를 주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나머지 2가지 이제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사고형과 감정형이에요. thinking형과 feeling형의 인간을 이제 서로 차이점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이제 사고형은 사고를 잘하는 사람인가? 감정형은 감정에 잘 사로잡히는 사람인가? 단어 그 자체하고는 큰 그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가 있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결정을 내릴 때에 나는 이제 어디에 원칙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가? 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사고형을 이제 선호 경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철하게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그러한 절차를 사용해서 결정 내려요. 그리고 내 결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 보다는 이제 일관성과 공정성, 원리 원칙에 충실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논리적인 결과들을 검토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는데 아주 뛰어나게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흠과 오류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고형이라는 말이 자칫 이 사람은 사고를 잘하고 지성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여기서는 단지 결정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내리고 원리 원칙대로 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고형이 사람의 어떤 가치나 인화보다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감정형과 비교해 볼 때 좀 차갑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교수도 사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대조되는 이제 감정형. 감정형이라는 말도
감정적이다 이런 것 뜻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정서적이고 감정에 휘말린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결정 내릴 때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원리 원칙보다는 가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것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가치, 인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높은 원칙을,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이유 없이도, 냉철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이유 없이도, 무엇이 받아들일 만한 건지, 혹은 동의할 만한 것인지를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원리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딱 철저하게 이렇게 결정 내리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감정형들은 조금 원리 원칙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 배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형들은 보면 외모적으로도 사고형들의 냉정함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워 보입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람이 좀 유해 보여요.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제 감정형과 사고형들이 만약에 이제 그 중국집에 갔다고 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전부 다 뭐 사람들 많으니까 짜장면 주문합시다. 이제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짜장면 준비합시다. 이렇게 주문해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고형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짬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다른 사람들 지금 그런 것보다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짬뽕인데 굳이 짜장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형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 뭐 다음에 짬뽕 먹지 뭐 이러고 이제 나도 그냥 짜장면 먹을래요. 이렇게 결정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 분위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뜻을 굽힐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사고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갖고 있어요. 또, 감정형의 사람들이 이제 감정형이라고 해서, 자기 논리를 객관적으로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도 분명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이냐, 사람의 가치냐, 이 두 가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 결정 방식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이제 감정형 쪽으로 사회화되어 가요. 우리 문화가 여성은 조금 순응하고 좀 착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감정형 쪽으로 자꾸 이제 사회화돼 가고 남성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이런 좀 강하고 냉정한 이런 가치를 자꾸 이제 교육받다 보니까 또 사고형으로 이렇게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냉정한 그런 사고형의 여성, 또 좀 부드러운 감정형의 남성,
이제 좀 흔히들 별종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있죠. 현대사회 오늘날 우리 문화는 뭐 그런 구분이 크게 없지만 과거에는 좀 그런 것이 좀 강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고형들은요, 이렇게 감정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해. 그리고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잘 받아들여. 그 사람은 언제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는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고형들이 원리 원칙대로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있지는 않습니다. 사고형들은 토론하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그게 어떤 개인 감정에 얽혀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시컷 논쟁하고는 감정 상하지 않고 그냥 또 냉정하게 이렇게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고형들이 보기에 감정형들은 자꾸 모든 문제들을 자꾸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지 사고형들은 뭐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냥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형이 사고형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냉정하고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그래. 왜 저 사람은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뭐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유형하고 이제 잘 어울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냉정한 사고형과 잘 어울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고형들은 이렇게 사태 분석을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침착하고 초연하게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사고형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보나 조언을 이렇게 구할 필요도 있고요. 또 사고형들은 이제 너무 감정이나 정서적인 느낌들을 이야기하도록 압박을 받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객관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내 기분이 어떤가, 감정이 어떤가 이걸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형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고형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비판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당신 말에 의견 동의하고, 의견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꺼이 표현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감정형들이 보면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좀 무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좀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고형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yes, no, 뭐 좋습니다, 싫습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편해요. 거부당한 느낌도 뭐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원칙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별로 뭐 감정적인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 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고형의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을 재미로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의견과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감정형들처럼 이렇게 너무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좀 확실한 표현하지 않고 좀 뭉구적거리고 결정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좀 짜증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형들하고 좀 잘 어울리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제 그런 감정형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력도 좋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이해력 넓은 마음 따뜻함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 느낌들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애들과 있으면, 감정형들과 있으면 편안해요. 사고형들하고 있으면 말도 그렇게 뭐 많지 않고 조금 냉랭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형들과 같이 있으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형들한테는 어떤 빈정거리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비논리적이야? 이런 말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감정형들하고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마음을 서로 내놓을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대화 나누는 시간, 또 이들에게는 감정형 사람들한테는 왜 그래 민감해요. 너무 정서적인 이런 감정에 잘 휩쓸려요. 이런 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형들이 미리 어떤 조언을 청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뛰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고형들은 냉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냉철하다고 그랬잖아요. 흠이나 단점이 금방금방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뭔가 해결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감정형이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미리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형들은 단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람끼리 이렇게 감정을 나누고 이런 나누는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좋아가지고 종종 그냥 어떤 주제를 던져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고형들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여성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죠. 여성들은 주로 이제 감정형도 주로 많죠, 그죠? 여성들이. 근데 감정형의 여성들은 뭐 딱히 어떤 뭐 주제의식이라든지 뭐 논쟁거리를 가지고 뭐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사고형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어떤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주제의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몰아가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여성들은, 뭐 여성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정형들은 아무 이야기나 그냥 던져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고 그냥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논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든지, 정확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고형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형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대화에서는 뭐 정확할지는 몰라도 별로 뭐 재미는 조금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사고형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보면, 사고형들은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평가가 아무리 정확하고 냉철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좀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비판할 것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것부터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편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아내가 이제 옷을 이렇게 한 벌 사왔는데, 여보, 이 옷이 어때요? 그러면, 그 옷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 첫눈에 딱 봤을 때, 이제 대번 안 어울리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말을 바로 이렇게 내뱉기보다는,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괜찮은데, 당신한테는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약간 애둘러서.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정확한 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고 정확한 비판이더라도 이제 너무 많이 남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고형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아무 감정 없이 단지 그냥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겠다 싶어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한 것뿐이고, 또 자기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계속 비판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아이들처럼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이도 아니고 상대방이 비판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지적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형들과 이렇게 논쟁할 때는 그 논쟁이 그냥 단지 흥미를 위한 논쟁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감정형들한테 이렇게 반대 입장을 이렇게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형들은 논쟁을 하면 사고형들은 머리 위주라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걸 즐기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즐기는데 감정형들은 그 논쟁하면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어떤 거리감을 생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인정해주는 말을 좀 보다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고형들도 분명히 자기 안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따뜻함을 좀 표현하고 때로는 좀 달콤하고 감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사고형들은 평소에는 냉정하다가도 술이 한 잔 들어가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또 감정형들보다 훨씬 더 재밌고 그런 감정적인 표출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맨정신으로 그렇게 잘 못하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잘 이렇게 좀 자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아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인 어휘가 되도록 좀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확하고 이렇게 냉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고형들은.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아요. 이런 말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어떤 개발,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경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모습을 이렇게 얼마든지 보여주어도 되는 그런 상황들, 친한 친구들하고 있다거나 이런 데서는 약한 모습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형들은. 그리고 이제 감정형들을 위한 제안. 감정형들은 어떤 것이 조금 더 이제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원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좀 표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나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건 다 괜찮습니다. 이런 대답을 좀 피하세요. 조금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공정하지 못한 취급을 당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나 그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형들과 있을 때는 정서적인 느낌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정 내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선택 사항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일을 찾을 때에도 이렇게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서로 지지해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분위기, 이런 직장들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고 초연해지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비판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반응을 침착하게 관찰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감정형들은 사고적인 경향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자연과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뭐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배우는 거, 이런 이제 사고하는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뭐 놀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나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